안녕하세요. 밴쿠버 최재동 리얼터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존 주택 판매 이그지스팅 홈세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의 월간 판매량을 측정하여 매월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판매 감소는 가격 하락을 불러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주거용 부동산 전체 시장 거래에서 8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신규 주택 판매가 점유합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이렇게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주거용 건물의 착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착공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대규모로 끌어들여 경제를 보다 큰 규모로 가동하는 데 반해 기존 주택 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소유권만 교환할 뿐 건설을 위한 자원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기존 주택 판매 지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주택 거래량은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의 판매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익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가구나 가전제품 등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또한 주택 거래가 늘면 부동산 커미션 소득이 증가하고 이사짐 회사나 모기지 은행 등 관련 업체의 이윤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 판매의 증가는 고용과 미래 소득 증가를 동반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를 자극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지출과 기존 주택 판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나 하락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종 경제의 전환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용과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강한 고용 시장은 강한 주택 시장을 가져오며 고용 둔화는 주택 시장을 약화시킵니다. 모기지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높은 이자율은 그 반대의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이자율이 매 1% 상승할 때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약 25만 채가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판매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약 25년간 기존 주택 판매 그래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계절 조정 연간율로 기존 주택 판매는 382만 채로 상승하여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며 10월에 379만에 비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전 10월은 2010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채권금리가 약간씩 내려가서 주택 판매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은 지난 25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0만 채의 기존 주택 판매가 있었습니다. 최근 400만 건이 안 되는 수준은 지난 25년간 최저 수준으로 주택 시장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1월 계절 조정 연간율로 주거용 판매가 42만 5천 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적게 일부 신규 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매매량은 2021년 봄에 피크를 친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주택 판매가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은 기존 주택 판매와 같이 잘 사용하는 잠정주택 판매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 PHS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주택 매매 계약이 합의되고 최종적으로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보통 두세 달이 걸립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조건 해지가 되고 등기가 될 때까지는 보통 한두 달 또는 두세 달이 걸립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매매가 완결된 시점 즉 등기가 되는 시점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시점에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늦은 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자료를 시장에 적용하려면 실제적으로 주택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잠정주택 판매입니다. 잠정주택 판매는 판매가 완료된 시점, 즉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매매가 합의된 시점의 판매 건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캐나다로 비교하면 조건 해지가 되는 시점이라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주택 판매의 자료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잠정주택 판매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두세 달 정도는 앞서서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주택 판매와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 하우징 어포더빌러티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중앙값의 소득 가정이 중앙값의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하는 지수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구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100보다 작으면 구매력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수는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 내려가고 가구 소득이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내리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미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는 91.4인데 주택 구매력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원인이었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의 저하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바닥을 치던 2012년에 200이던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2021년 말 가격이 높음에도 약 150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부터 높은 주택 가격과 급격한 이자율 상승으로 지수가 10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한 환경 내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밴쿠버 최재동 리얼터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 기존 주택 판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